어제 안산에서 벌어진 인질극, 저희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신 시청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슈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요 시간대별 상황 그리고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9시 30분에 인질범의 전 부인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10분 만에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10시에 강력팀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경찰 특공대에 출동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가 간 지 1시간 10분 뒤인 10시 40분에 인질 협상 전문가가 투입을 해서 인질범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 배치된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그리고요, 오후 2시 15분에 인질범이 자수의사를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록 인질범이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전화기는 꺼져 있자 상황이 심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경찰은 2시 25분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인질범을 검거했지만 집 안에는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쭉 보면은 특별히 경찰 대응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미 오전에 부인이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의 그 지시로 인질범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의 내용이 심각치 않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경찰이 인지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100% 파악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질 그 수 자체도 처음에는 2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예, 특공대가 들어가고 나서 2명이 아니고 4명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제 발견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인질범의 대상자의 수 자체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 점은 분명히 이제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4명의 그 인질 대상자에서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과 책임을 분명히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그러니까 인질 협상팀이 그 현장에 등장을 해서 그 이전에 이미 그 2명이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인질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사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찰의 어떤 책임 부분에 상당한 어떤 논란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전 남편은 전날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숨진 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계속 특공대 투입을 언제 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이미 딸은 흉기에 찔려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사인은 과다 출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인은 그런데 그 시점이 이제 그렇죠. 언제 그 공격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인질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죠. 첫째는 이른바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법. 두 번째는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방법. 근데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무력으로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상당 부분 지연을 시키면서 이 인질범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따라서 그 인질 대상자와 경찰관도 부상을 받지 않는 즉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인질범하고 그 전 부인이 별거중에 들어간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인질범이 더 흥분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딸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라면 그 상황이 좀 긴박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대응에 좀 아쉬운 점이 딸의 사망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이 인질범이 그 경찰과 통화 중에 정오 때부터 한 12시쯤부터 계속해서 내가 그 남성과 딸을 흉기로 찔렀다라고 수차례 계속 말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경찰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투입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아내와의 통화를 시도하게 한 다음에 약 2시간 반 정도 지난 2시 30분 정도에 저렇게 잘 못 들어가는 거는 문제 없습니까? 잠시만요. 저거 자체는 일단 저 지형 지물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사실은 저 같은 모습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질범에게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력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근도 제공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양면 작전을 이제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그 포인트는 저거 같습니다. 그
부인과 계속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인질범이 요구를 했을 때 이 통화 자체를 계속 허용한 것이 사실 실수가 아니었는가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감정 상태가 상당히 고정된 상태에서 일정한 지인에 대해서 면접을 요구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 지인이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감정이 완화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감이 있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실은 이 부인과 이 인질범 간의 평상시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약간 좀 미끄러지고 좀 아둥바둥 하는데 화면상으로는 영화와 현실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화 보면 쑥 잘 들어가던데요. 그렇죠. 영화 현실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다가 보고 이제 저기서 점프를 해서 그 다음 쑥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것이 계산보다 좀 틀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모습 자체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면서 어쨌든 총 지휘팀의 팀장의 연락을 받는 그런 형태 같은데 어쨌든 좀 미끄러진 것은 일단 미숙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영화가 우리 경찰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물론도 드는데 영화는 많이 다르고 저 과정도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상태이고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질을 데리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도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다출혈로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칼을 찔렀을 때 신속하게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살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의자가 계속 내가 딸을 찔렀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반쯤에 통화가 더 이상 되지 않자 투입하게 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자면 영화에서는 가장 처음 그 기초가 안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작전을 하든 협상을 하든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의 정확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유선상으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경찰은 그 아내로 하여금 적절하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건 충분히 그 상황으로 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밖에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아내를 통해서 충분히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경찰 특공대 투입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더라도 꽤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늦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 게요. 이게 우리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4명의 인질이 잡혀 있었습니다. 2명을 어찌됐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저도 저 상황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유사한 상황이 지금 호주에서 아마 이슬람 단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프랑스에서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인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언론의 보도 태도는 인질범을 제압을 하고 사건을 해결했다는 데서 주안을 맞춰줍니다. 우리 경찰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따져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명이 인질이 잡혀 있었는데 2명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데다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경찰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걸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2사람이나 다쳤다, 죽었다. 물론 한 명은 경찰에 손쓸 틈도 없었죠. 들어가자마자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러면 모든 경찰이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한 명이 경찰 책임하에 있었던 시기에 애매하게 좀 일찍 구출했으면 찔렸다 하더라도 빨리 좀 데리고 나와서 출혈사니까 병원으로만 빨리 옮겼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총기 사고 총이면 소리가 나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칼입니다. 찔렀다고 얘기하지만 그 액면대로 다 믿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흥분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살인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고 찔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경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경찰 출신이고 지금 경찰학과 교수님인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은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질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호주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테러리스트가 인질극을 벌여서 많은 인질을 죽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살아있었던 인질 3명 중에 1명이 숨지고 2명 구해냈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 때문에 흥분한 일반인의 인질극 시구는 사상자 수가 없으는 게 정상이다라고 봐야 될지, 함 원장님처럼 잘 구했다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경찰의 그 입장 자체는 그 4명 중에서 그 2명을 사실 구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네.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네. 뭐 그것도 뭐 이런 타당하죠. 근데 네. 뭐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2명의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네. 금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인질협상의 시작은 네. 시간을 지연을 시키면서 네. 시간 지연을 왜 하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고 네. 정말 무슨 숨겨진 이유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네. 정보 분석이 제일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네.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숨은 이유가 뭐냐에 관한 네. 이제 정보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맞춤형 사실은 협상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네. 다만 이번에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네. 저 이제 그 인질범 자체가 네. 부인과 계속 이제 통화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 부인은 지금 네. 어쨌든 범죄적 측면에서 보면 이별 살인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그 대상자죠. 그렇다고 본다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도화선이 될 거군요. 우려가 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인질 협상의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저 민감한 사람을 직접 통화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3자를 통해서 일정한 요구를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한번 통화를 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ABC의 원칙이지만 네.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현장에 있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함이 제일 뭐 정확하다고 물론 봅니다. 맞는데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지금 저것도 그 부인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인질극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이게 된 원인 제공자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이렇게 통화를 시킨 것이 그렇죠. 과연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이었느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예.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입장이 좀 이런 두 네. 가지 정도인데 예. 하나는 일단 경찰 분들이 네. 잘 하셨고요. 아니, 그리고 저게 네. 목숨을 건 네. 이제 구출 작전이니까 여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네. 사후에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현장에서 결과론적인 얘기다. 그렇죠. 예. 현장에서 이제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을 거고 네. 둘째는 예.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2명이 사망을 한 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아쉬운 점을 찾는 이유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그럼요. 인질극이 예. 계속 있을 수 맞습니다. 있어서 예. 피해자가 2명이 생긴 것의 예. 원인이 예. 그래도 경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어떤 미비함이 있느냐를 예. 보기 위한 거예요. 예.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4명 중에 2명을 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내와의 통화를 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그 판단을 사후에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내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아내한테 의심이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네. 아내가 설득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판단을 어떤 판단이 무조건 맞았다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어 보이고 다만 아까 그 딸을 예. 구하는 과정에서 예. 늦게 이제 투입시킨 것이 좀 아쉽다는 건데 그 늦게 투입한 것이 어떤 전략적 판단이었다면 그 전략적 판단 미스까지 우리가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그 투입시키는 준비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인질이 시작된 것이 오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찰의 체계상 사실은 경찰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휘들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김종현 경기경찰청장이 전화로 현장 상황들을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결정들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질극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후에 바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양주에 마련되어 있는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쪽 행사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과연 적절한 보고들과 인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다른 정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복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시점이 적절했고 과연 적절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유도하게끔 했고 네. 또 그 사람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지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해줘야 또 다른 그런 사태들이 나왔을 때 막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교수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네. 인질 협상 전문가가 현장에 갔는데 네. 그 인질 협상 전문가는
어느 경찰청에서 파견을 하는 거죠? 경찰청인가요? 그 지금 이제 사실 인질협상팀이 국내에 그 도입된 지가 불과 뭐 2년에 그칩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또 인질협상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일종의 자기가 속한 보직에 전념하고 있다가 인질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인질협상팀으로 지정된 그 같은 이제 그 경찰들이 그 출동을 해서 인질협상 업무를 이제 그 맡고 있는 것인데요. 그 아까 이제 그 지휘관의 위치와 관련돼서는 원칙론적으로 보면은 인질협상팀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지휘팀이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상황으로 보면은 지방 경찰청장이 현장에 그 임장을 해서 그 지휘 통솔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원칙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기경찰청장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협상팀의 뭐 팀장이 나름대로 뭐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어떤 지시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그 경찰의 뭐 문화라든가 항상 지휘관의 사실은 이제 뭐 오케이가 있어야 뭐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칙론상으로는 현장에 임장함이 타당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9시 30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갔고 순찰차가 9시 40분. 그리고 강력팀이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소식을 오전 10시가 돼서 현장에서 중계한 언론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고 생중계를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시간이 10시 안팎입니다. 그런데 경기경찰청장은 9시 10분에 출발을 했는데요. 남양주로 갔습니다. 수원에서요. 그런데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경기경찰청장의 치안 현장 방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과연 자 30분에 출동했고 40분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런 인질극이라는 중요한 상황이면 9시 10분에 출발을 했더라도 충분히 되돌리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쉽다라고 한 부분이 시간대로 보면 그래요. 10시에 이미 이 사건이 보고가 됐거든요. 경찰청장한테. 근데 9시에 이미 예정돼 있는 행사장으로 경찰청이 떠났잖아요. 근데 한 정오쯤 12시쯤에 이미 이 용의자가 내가 남편과 딸을 찔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미 딸은 예상컨대 피가 이제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즉시 투입을 하면 됐는데 왜 투입을 안 했냐가 의문인 것이 당시 이 청장이 그제서야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오쯤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찬이 또 따로 있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온 거예요. 그 도착 시간이 오후 1시란 말이죠. 그 후에 2시 반쯤에 경찰이 긴급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청장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투입 결정을 가능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투입 시점도 잘못된 것 때문에 또 일선에서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투입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청장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현장에 직접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전화 이렇게 행사 참석하면서 전화로 무전기로 보고받는 거는 판단 능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응급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쫓아 들어오면 과장이 보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는 응급실 담당 그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병원장은 응급실에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해결을 하거든요. 응급실의 전문 주치의가 응급 전문의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 보고가 올라갈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경찰청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게 난 경찰의 지휘체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안산시에서 벌어진 일이면 안산시 경찰이 다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 출신 경찰과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경기경찰청장이 현장에 가 있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 이미 그게 만일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법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청장이 좀 남쪽에 경기도의 남부지방에 나가 있는데 경기도 북부지방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그 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2-3시간 걸릴 거예요. 그럼 2-3시간 동안은 경찰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지휘체계가 만들어진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글쎄 그 부분은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응급실에도 응급실 과장이 있으시고 병원장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응급실 과장 정도가 경기경찰청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응급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 거기 이제 현장에 담당하는 의사가 응급 처치는 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응급실 과장이 그 보고를 당일에 받고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도 안산시에서 그 1차적인 어떤 초동 대처들을 9시 40분에 갔으면 굉장히 빨리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보고를 했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휘권을 갖고 현장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건 상식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휘권이 경기경찰청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체계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 그 안산시 경찰청장이 다 해결을 하면 되지. 그게 왜 경기도, 그럼 뭐 중앙부처 같으면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나 중앙경찰청장까지 보고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동선이 길고 지휘선이 너무 길죠. 그 초동 조치는 물론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이 뭐 예를 들면 지구대장 또는 뭐 경찰서장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집회 시위가 경기도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다, 서울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서울청장 다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 것과 지금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 경중을 따져봐서도 상식적으로는 이제 뭐 임장을 했으면 이제 그 원칙이 아니겠는가. 임장이라는 건 이제 현장에 이제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그 경찰에서의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지휘 통신으로 일정한 지휘를 다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 현장에서의 그 지휘와 전화 통신 성상에서의 지휘는 사실은 이제 좀 다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중앙 컨트롤 타워의 어떤 부재 때문에 사실은 그 누가 지휘를 맡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논란이 그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 지금 저 현장에 오지 않고 행사장에 갈 만큼 그 행사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뭐 일부 패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경찰을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짚어드렸습니다.